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의리로 버티고 습관으로 살아간다고.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 결혼만큼은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올해 55, 이름은 민정입니다. 20살 후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고 믿었죠.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마다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면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하루를 묻는 대화가 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야근 후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있어서 버틴다고 말해주던 사람. 작은 꽃다발을 사들고 들어오던 날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났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회식이 길어졌어. 그 말이 새벽 2시를 넘긴 귀가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유를 묻는 대신 따뜻한 물을 끓여줬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도 세 번째 거짓말도 나는 다 믿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믿는 거라 배웠고 그 믿음을 깨는 건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수많은 질문을 삼켰습니다. 의심을 지워내고 불편함을 덮었습니다. 혹시나 그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우리가 깨질까봐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랑을 지키려 참을수록 사랑은 점점 내 곁을 떠나더군요. 대화는 줄고 눈빛은 식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의 하루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내게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말투, 웃음 섞인 숨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보고 싶다라는 말. 그날 나는 안방 문틈에 서서 한참을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그의 뒷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눈은 그를 따라갔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타인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랑을 믿었던 죄, 그 대가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리고 잃은 줄도 몰랐던 나 자신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휴대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붙잡아온 사랑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대신 나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가거나 퇴근 후에도 차에서 한참을 머무는 버릇.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습관.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만 부드러워지는 목소리. 나는 그 모든 변화를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억지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결혼 생활의 절반이 거짓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잔인합니다. 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증거를 찾아내길 바라는 모순 속에 살게 하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술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라도 했겠지만 그날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없는 집이 오히려 편안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익숙한 드라마 속 배우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화면 속 대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남편,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양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 내 물음에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신발을 벗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숫자 조합이 한 번에 맞았습니다. 메시지 목록의 맨 위 수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 몇 번의 회식 자리에서 스친 얼굴.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생각했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 몇 줄이 내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나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내 휴대폰을 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잘못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 이 사람에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휴대폰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지 않겠다고. 내가 믿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었다는 걸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의 장면이 꿈처럼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의 차가운 눈빛과 휴대폰 화면 속 문장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출근을 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나를 향한 메모 한 장도 미안하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니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는 동안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는 건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담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내가 사고 있는 건 우리의 식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하루를 유지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현관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풀고 있었고 그는 그 여자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가 떠난 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 회사 동료야. 마침 방향이 같아서 데려다 준 거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의 표정 속에서 또 다른 거짓을 보게 될까 두려웠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바발처럼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식사 중에도 화면을 확인하며 짧게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한때 나를 향했던 눈빛과 미소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집에 있는 걸까? 왜 아직 이 결혼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 있었고 그 속에는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의 끝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생각보다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공기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거실, 같은 주방, 같은 침실인데도 벽과 가구, 식탁마저도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했고 여전히 퇴근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는 다른 누군가의 시간 속을 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내 자신이 더 미웠다.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남편의 카톡 상태 메시지, 그의 프로필 사진, 그가 속한 단체방의 이름까지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모든 게 낯설어 보였다. 그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회사가 바빠서 차가 막혀서 동료랑 한잔해서. 그 말들은 이제 내 귀에 닿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새벽 1시에야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에게서 낯선 향수가 났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늦었네. 그는 대답 대신 외투를 벗어걸며 말했다.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자. 다음 날 나는 세탁기를 돌리다가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영수증 한 장. 시간은 어젯밤 11시 48분, 장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호텔 라운지였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고 숨이 깊게 막혔다. 나는 영수증을 찢어버릴까 하다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마도 언젠가 이걸 꺼내 나 자신에게 증거로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그의 시선은 계속 휴대폰 위에 머물렀다. 숟가락을 드는 손보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이 더 바빴다. 밥 먹으면서는 그거 좀 내려놔. 내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무심히 말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한마디가 내 속을 완전히 뒤집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 그가 둔감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둔감함은 나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문득 이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였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곁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안정감이 아닌 불쾌한 진동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으면 세탁기 앞에서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이 떠올랐다.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고 머릿속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가 잠든 사이 나는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인터넷 검색창에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라고 쳤다. 검색 결과 속 사진들은 영수증 속 상호명과 똑같았다. 사진 속 라운지는 어두운 조명, 벨벳 소파, 와인 잔이 어지럽게 놓인 테이블. 그곳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는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다. 마치 내 몸 안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폰 화면을 꺼버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정아, 이걸 끝까지 확인할 거야? 아니면 또 모른 척 할 거야? 다음 날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혹시 꽃 좋아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어제의 영수증이 오늘의 선물로 덮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나는 대답 대신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피곤함과 무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 그는 여느 때처럼 늦게 돌아왔다. 나는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셔츠 깃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를 맡았다. 그건 내가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여성스러운 향이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그의 질문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우리 얘기.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얄팍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사람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장롱 속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아직은 비어 있었지만 곧 채워질 짐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분노이자 동시에 해방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그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였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식탁에 앉기 전 이미 현관을 나섰다. 퇴근 시간도 맞추지 않았다. 밖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불이 꺼진 집에 들어왔다. 이 집은 여전히 내 주소였지만 내 마음의 거처는 이미 다른 곳을 찾고 있었다. 그는 변화에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에게 나는 이제 확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고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 그 안일함이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나는 우연히 그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입꼬리를 올린 채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다. 응, 그날 좋았지. 이번 주는 어때?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두려움보다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마치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울렸다. 그가 전화를 마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낯설었을 것이다. 왜 웃어? 그의 물음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이제 다 알겠어서.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심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 표정 속에서 나는 미안함보다 포기를 읽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번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영수증을 넣었다. 짐을 싸는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거실 창밖 겨울밤의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공기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곧 나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짐을 싸겠다고 결심한 날 이후 내 시선은 집 앞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았다. 식탁 위 그릇 하나, 거실 구석에 굴러다니는 슬리퍼 한 짝, 심지어 세면대에 놓인 그의 칫솔마저도 나를 붙잡는 족쇄처럼 보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아침부터 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주방에서 물을 마실 때도, 심지어 신발을 신을 때도 그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가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어디가? 내 물음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친구 만나러.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이 결혼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적어두었던 기록들. 그의 귀가, 시간, 옷차림, 표정, 통화 내용, 그리고 영수증과 메모들. 마치 수사를 하는 형사처럼 나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다. 점심 무렵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미정이라는 이름이 떴다. 내 친구였다. 혹시 너 오늘 시청 근처에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왜?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떤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걸 봤거든. 그 남자가 너네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슬프고 허무하고 기가 막혀서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전화를 끊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이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번엔 옷을 넣고 화장품을 넣고 필요한 모든 걸 넣었다. 짐을 싸는 동안 심장은 조용히 뛰었지만 그 리듬은 단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을 떠나는 날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데리고 나갈 거라는 걸. 짐을 다 싸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숨이 조금 더 깊게 쉬어졌다. 하지만 그 숨 속에는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들떠 있었다.
이거 내 생각나서 샀어. 그가 건넨 건 화려한 디자인의 스카프였다. 내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색과 무늬.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의 이 행동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물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내 역할에 맞춰 하는 쇼인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미 나는 이 집을 떠날 마음을 굳혔으니까. 저녁 식사 동안 그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다. 일 얘기, 친구 얘기, 여행 얘기. 하지만 그 이야기 속 어디에도 우리는 없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나는 같은 집에 기거하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식사 후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나는 거실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다. 여행 가방 속 지퍼 포켓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그는 젖은 머리로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이 또다시 눈에 밟혔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 모습마저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볼 날이 올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먼저 잠들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에서 나는 내일 아침의 계획을 세웠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설 것, 뒤돌아보지 않을 것,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나만의 길로 걸어갈 것.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먼저 떠졌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차가웠다.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가방 있는 쪽으로 향했다. 가방 옆 의자에 걸쳐둔 카디건을 집어들고 여권이 들어있는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지만 두려움은 이상하리만큼 없었다. 대신 어제보다 더 명확해진 결심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새벽의 정적이 온몸을 감쌌다. 부엌 창문 사이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시고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남편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반쯤 감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어디가? 그 물음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없는 곳으로.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피식 웃었다. 또 쇼하네. 나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뒤에서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은 눈물도 분노도 아닌 오직 자유를 향한 확신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가 낯설 정도로 크게 들렸다. 아마 그동안 이 집에서 나는 숨을 참고 살았던 것 같다. 1층 로비를 지나 문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거리 위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인도 위에 내 발자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택시를 잡아 타고 목적지를 말했다. 역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그곳과 똑같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안에서 안에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민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 플랫폼에 들어오는 기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고 사람들 사이에 섰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원을 꺼버렸다. 기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차가운 금속 발판을 밟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고 나를 몰아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떠난 건 남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둔 죄책감이었다는 걸.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차창 밖 풍경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내가 살던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안녕, 나를 가둔 집. 안녕, 나를 잊게 만든 사람. 좌석에 깊숙이 기대니 피로가 몰려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다. 의심과 불안, 결심과 준비가 매일 뒤엉켜. 마치 전쟁터에서 버틴 듯한 시간이었으니까. 창밖으로 햇빛이 스며들어 내 무릎 위 가방을 비췄다. 그 안에는 옷과 화장품, 영수증, 노트, 그리고 여권. 모든 짐을 다 가져온 건 아니었지만 살아온 나를 증명해줄 가장 중요한 조각들은 다 챙겼다. 기차가 다음 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 내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새로운 삶을 찾으러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네. 떠날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내가 떠난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었던 죄인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앞으로 이끌어줄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기차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멀어지는 풍경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로 웃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의 연락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가 궁금한 건 내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편리함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내 삶은 처음엔 불안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트였다. 아침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마시고 싶은 커피를 내려 마시고 가고 싶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주름지고 손등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다. 가끔은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사랑에 목매고 죄책감에 갇혀 살던 나.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너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나를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다시 가두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혹시 당신도 스스로를 가둔 벽 안에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그 벽을 부수고 나오는 건 두렵지만 밖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바람이 분다. 오늘도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